안녕하세요. 단간방TV 배종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럽 렌터카 여행을 할 때 렌터카를 실패 없이 잘 예약할 수 있는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온라인에서 유럽 렌터카 이렇게 검색하면 사실 관련된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처음 여행할 때만 해도 사이트가 유럽 자동차를 렌트해 주는 곳이 몇 군데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면 또 유럽을 자동차 리스를 하는 방법도 있었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워낙 렌터카 업체도 많고 또 한국에서 중개해 주는 데가 많아서 다양하게 가격 비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이트에서 예약을 하시든 상관은 없고, 저희가 가장 가격 비교를 해보시고 가장 적절한 곳에서 특히 무료 취소가 되는 곳을 잘 찾으셔서 예약하시면, 만약의 경우에 이제 여행 상황이 바뀌거나 일정이 변경됐을 때 수수료 없이 차량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취소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하루 전날까지도 예약 취소가 가능한 곳도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예약하시면 혹시 모를,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당장 뭐 한 달 후, 두 달 후에 여행이 갑자기 취소될 수도 있고 연기될 수도 있으니까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사이트에서 예약을 하시든 간에 이제 그 다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독일이냐, 스위스냐, 뭐 오스트리아냐, 프랑스냐 어디든 이제 여행 갈 지역을 정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렌탈을 하는 장소를 지정하셔야 될 텐데, 보통은 가장 일반적인 것은 공항에서 렌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다 렌탈한 곳에서 다시 반납을 하기 때문에 공항에 처음 도착해서 바로 차량을 렌탈하고 거기다가 이제 관련된 짐도 다 싣고 출발해서 여행을 쭉 다 돌아보고 마지막에 공항에 차량 반납하고 출국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공항 렌탈을 제일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항에서 렌탈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아마 처음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도 공항 렌탈로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쉬우실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왕복이냐 편도냐 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내가 빌린 곳에서 다시 반납하는 왕복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사실 빌린 곳으로 돌아오지 않고 내가 뭐 예를 들면 프랑스의 파리에서 입국을 해서 차량을 렌탈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남부 프랑스로 내려가면서 남부 프로방스 지방을 쭉 여행하고 마지막에 파리가 아닌 프랑스의 남부 지방에 있는 니스에서 아웃을 하겠다. 그러면 니스에 있는 동일한 렌터카 업체에다가 반납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차량이 다시 원래 있었던 파리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돌아가는 비용을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잘 알아보시고 그 청구되는 비용이 뭐 크게 문제가 없다. 나는 그래도 이게 거기서 반납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또는 출국하는 것이 훨씬 더 시간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여 기간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팁이 첫 번째 하나가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대여 기간은 자기가 여행할 기간을 정한 거니까 뭐 그거는 본인이 잘 선택하시면 될 거고, 자, 문제는 처음에 대여하는 시간과 나중에 반납하는 시간을 잘 지정하셔야 돼요. 근데 특히 중요한 건 바로 이 대여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처음 이제 유럽 자동차 여행 갔을 때, 이런 실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공기가 도착하는 시간이 오후 2시였어요. 근데 항공기 도착 예정 시간 2시니까 2시 30분 정도면 차를 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주도 여행하듯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시 30분에 차량을 인수하는 것으로 예약을 해놓고, 실제로 이제 공항에 갔는데, 파리였는데, 파리 공항에서 2시 30분대 도착하고 보니까 약간 지연해서 도착했어요. 도착하고 짐 찾고 뭐 어쩌다 보니 실제는 1시간이 더 지나서 3시 반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어쨌든 나는 렌탈을 했으니까 가서 차량을 얘기했더니
30분 정도는 기다렸지만 그 이후에 그 동일한 차를 원하는 다른 사람에게 차를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약했던 그 차는 없고 그거보다 비슷하지만 차량이 작은 거였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의 그때 인원이 5명이나 돼서 기본 승용차, 5인승 승용차로는 짐도 싣고 사람도 다 타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하루를 기다려서 다음날 다시 렌트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시간, 대여 시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항공기 도착 시간에 맞춰버리면 자칫하면 내가 예약했던 차 또는 예약했던 크기의 차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만약에 내가 항공기 도착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오후 2시라면 다시 2시라면 최소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여유 있게 그 이후의 시간에 차량을 인수하는 걸로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수속을 마치고 나왔을 때 시간이 남았어도 가서 차량을 요청을 하면 대부분 다 별 문제 없이 뭐 추가 비용이나 이런 것 없이 차량을 다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의 인수 시간을 지정하실 때 굉장히 여유 있는 시간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자, 첫 번째 팁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차종을 선택할 때 어떤 차를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여행 가는 인원에 맞춰야겠죠. 자,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저는 차량 여행을 갈 때 한 인원이 3명이나 4명 정도가 된다면 차는 7인승 정도를 예약을 하는 편입니다. 왜 이렇게 여유 있게 하냐면 실제로 유럽의 자동차 여행을 해보면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긴데 차량이 5인승 차량이라고 해서 정말 5명이 타버리면 그 뒷좌석 가운데 앉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장거리 이동할 때 항상 누군가가 가운데 타야 되는 게 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앉지 않도록 여유 있게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3명 또는 4명일 때는 7인승 차량을 빌리고 6명 정도 될 때는 9인승 차량을 빌립니다. 그것도 하나의 좀 요령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앉았을 때 좀 여유 있게 앉고 또 가운데 자기의 짐도 놔야 되니까 그렇게 차량 인승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특히 뒤에 캐리어가 여행 가방이 저희는 다 크잖아요. 그래서 그 가방을 충분히 실 수 있는 공간, 차량을 미리 예약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희도 이것도 제가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것도 첫 여행 때였는데 어쩔 수 없이 그날 차를 못 빌려서 다음날 차를 인수받았는데 그 차도 이제 사실 딱히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출발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차량을 그때 그 차량이 약간 그 앞에는 5인승 차량에 뒤에 투어링 차량이라서 트렁크가 길게 있는 그런 차량이었는데 그래도 저희 캐리어가 대형 캐리어 5개를 넣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은 캐리어를 하나 또는 2개를 지붕에 올려서 줄로 묶어가지고 다니느라고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던 그런 여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는 승용차 또는 밴을 빌려서 뒤에 충분히 캐리어를 실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량을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수동기어냐 자동기어냐 선택을 하셔야겠죠. 근데 유럽에는 아직도 수동기어 차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동기어 차량을 운전하는 게 불편함이 없고 나는 오히려 자동기어 차량보다 더 수동기어를 선호한다 하신다면 수동기어를 선택하면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도 금액이 떨어지고 또 자동차도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하지만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다 우리가 자동으로 운전을 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시내 교통이 불편하기도 하고 낯선 여행지에서 수동기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자동기어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자동기어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 값이 뭐 되게 저렴한 경우가 있어요. 가끔 보면 대여료가. 근데 그게 자세히 보면 제한 거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3,000km, 그러니까 여행 기간 동안 총 뭐 2,000km 이런 식으로 거리수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뭐 한 200~300km밖에 못 달리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걸 초과한 만큼 추가 비용을 더 많이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거리 제한이 있는지 무제한인지 이것도 꼭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는 일곱 번째는 보험입니다. 차량은 일반적으로 일반 보험이 다 들어있어요. 자차도 들어있고, 뭐 웬만한 것들은 다 보험이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에 풀커버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완전 보험이죠. 이 풀커버 보험은 뭐 이것저것 차량의 타이어 손상이나 아니면 사이드 미러의 손상 뭐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을 커버해 주는 건데, 이게 매일매일 조금씩 추가 비용을 내서 총 내가 렌탈하는 기간만큼 금액을 추가로 내야 돼요. 현지에서요. 그러니까 이때는 보통 현지에 있는 분이 이제 그걸 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미리 생각을 하셨다가 나는 완전히 그런 것까지 다 보험이 필요하다면 하시고, 나는 거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기본적인 보험만으로도 충분히 잘 다닐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덟 번째,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제 마지막에 예약을 넣으면서 마지막 예약 정보 안에 본인이 타고 가는, 이용하고 가는 마지막 항공기에 그 항공기 번호를 넣는 칸이 있는데, 거기를 보통 그냥 귀찮으니까 번거로워서 안 넣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거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그 정보를 그 자동차 렌탈 회사도 갖고 있으면 그 항공기가 지연돼서 늦게 도착하거나 또는 뭐 결항이 돼서 다음날 도착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거에 맞춰서 렌탈 차량도 똑같이 예약을 유지를 해줍니다. 근데 그걸 기입을 안 해놓으면 만약의 경우에 차량이 뭐 경유를 하는데 내가 경유편이 문제가 생겼다든지 비행기가 굉장히 늦게 지연 도착했다든지 했을 때 렌탈을 했던 차를 못 받을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부분을 찾아서 본인이 이용하는 항공기 번호를 입력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유럽 자동차 렌탈을 할 때 꼭 체크해야 될 사항 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제가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여기간하고 시간을 설정할 때 최소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후에 자동차를 인수하는 것으로 시간 예약을 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는 차량 인승을 선택할 때 실제 차량 탑승하는 인원의 한 1.5배 또 아니면 많으면 2배 정도의 더 여유 있는 차를 선택하는 것이 짐을 넣는 거나 사람이 탈 때의 여유로움이 충분히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4명이니까 한 5인승 정도 빌리면 되겠다. 또는 뭐 정말 7명이니까 7인승 빌리자. 이렇게 하면 아주 큰 낭패를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충분히 여유 있는 사람에 맞게 차량 인승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는 바로 차량 비행 정보를 꼭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행기의 출도착 시간이나 이런 것을 자동차 렌탈 회사도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가 저희의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차량 예약 상황을 잘 유지해 줍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만 빠뜨리지 말고 잘 체크하신다면 처음으로 또 아니면 몇 번 가셨다 하더라도 유럽 자동차 렌트 하실 때 빠뜨리시는 건 없을 겁니다. 자, 다음에는 유럽 자동차 이제 렌터카 예약도 끝나고 여행을 이제 갈 때 이제 현지에 가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